특검이 특별히 지금 눈여겨보는 대목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시점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1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두 차례나 네. 그 항의성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날짜까지 적시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번 이야기를 했다. 라디오에서 얘기를 네. 했었었죠. 근데 2014년 1월 19일에 대통령을 뵙고 자, 이래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얘기는 아니지만 한 2, 3개월은 평화로웠다. 조용했다. 이 블랙리스트가 이제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바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갖은 노력을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7월이 돼서 또다시 이제 이 블랙리스트 얘기가 거세지니까 다시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만나서 자, 이래서는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편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는 근데 거죠. 이때는 대통령이 묵묵무답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경질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는 의혹이 뭐냐면 어제 대통령의 지시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의 언급은 명확하게 회피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하지만 특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은 명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유진윤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두 번 대통령에게 직접 이제 직언을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묵인했던 것인가 하는 의혹은 또 여전히 남는다고 지시는 봐야겠죠. 하지 않았더라도 알고는 적어도 있었던 것이다. 묵인은 했다. 이런 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하는 라인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체계를 거쳐서 작성을 했느냐를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청와대의 정무라인들을 동원을 해서 문체부에 직접적으로 관련자들을 부서들에게 이 해당 부서에게 작성한 사람들을 모아라라고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시 사실에 대해서는 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유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부 고발자들, 다른 문체부 내 직원들 특히 유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유 전 장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유 전 장관은 특검에 그런 자료들까지도 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이 지시를 받는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반대라는 게 명확한데 유 장관에게 시켜서 그걸 만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 장관이 본격적으로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하지만 그게 지금 지시를 받았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그쪽 라인이 되겠죠. 대통령은 그런데 신년 그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전혀 모르는 일이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어떤 표현을 그때 썼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께 이제 항의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그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인지가 잘 안 되셨습니까? 무슨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물거든요.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진위 공방인 겁니다. 대통령은 무슨 항의를 했느냐? 항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라는 건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이게 대통령의 지금 육성으로 나온 입장이고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번이나 항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블랙리스트를 자신이 확인을 했고 한 달 후에 경질되었다. 근데 이 경질된 건 또 주지의 사실인 거죠. 지금 대통령이 알았던 정황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진실의 확인이 안 된다면 이게 결국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특검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 선에서 이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을 농단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했다인데 이게 미묘하게 김기춘 전 실장을 주도한 바 없다. 블랙리스트 내가 지시한 바 없다. 몰랐다. 모르쇠로 가다가 최근에 특검에서 이건 전원입니다. 직접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이 주도, 개입, 존재 유무 이것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불법인 줄 몰랐다. 그럼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예요. 국내에서 법에 관한 한 최고의 엘리트인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지금 어떻게 진술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단초가
어제 일부 전 나왔다고 보는 것이 헌재에서 네. 김종 전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 류진용 장관을 거치지 않고 이게 문체부의 차관이면 직속장관이 장관인데 그렇죠. 장관을 거치지 않고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받고 그렇게 체육개혁과 했다. 관련해서 네, 직접 이건 보고해라. 블랙리스트라는 예. 언급은 없었고 체육계 관련 일과 네. 관련해서 특히 정유라를 잘 돌봐달라. 대통령 얘기를 듣고도 놀랐고 정유라 이름을 직접 예. 언급해서 김기춘 실장 얘기를 듣고도 놀랐다는 건데 결국 장관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와 차관이 직접 공모했을 가능성 이것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